것 같아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겸공에 네. 박형관 기자가 그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예.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예. 그 작년 그 11월 13일에 네. 무인기 보낼 때 네. 남포? 예. 남포의 잠수함 정박 해군 기지, 온천 비행장, 컨테이너 부두 예. 뭐 여러 군데의 어떤 그 중요한 군사 시설을 훑는 비행이 이루어졌었는데 요것도 남포 침투 작전? 요것도 김용대 사령관의 지시였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11월 13일 날 평양으로 보냈다라는 제보는 저희 쪽에 들어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루트가 이제 초도 남포 평양으로 이어지는 루트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날짜는 일치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온천 비행장을 훑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행 임무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전에 평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임무 경로를 저희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네. 예, 지도상을 통해서 경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평양 들어갔다. 예. 그 다음에 루트 자체가 비행 임무 경로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를테면 이런 네. 겁니다. 그 백령기지 내부 사정 잘 아는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 들키는 것을 넘어서 도발을 위한 비행으로 봐도 무관하다. 남포에도 북한의 고위층들이 많이 살아요? 아니요, 뭐 남포에 많이 살다기보다는 주로 평양에 전부 있고요. 뭐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남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부산항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포가 상당히 크고요. 항 자체가 크고 그 주변에 이제 온천 비행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온천 비행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기지고 비행 전투 기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훑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평양 들어가는 길목을 예, 지나갔다 정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제 온천 비행장까지 들어가서 이게 선회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더라면 정말 네. 딱 한 발이라도 그렇죠. 총격을 가했더라면 네. 그랬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방송도 못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제 네. 뭐 계엄이 이루어졌다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북한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반응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방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이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방에 공사를 지으고 공사를 짓다 보니까 군인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병력들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제 전선을 또 남한과의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의선 동해선 폭파라든지 그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방벽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결국은 본인들의 대남 전략 전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도 그렇고 완전히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라는 3대 혁명 전략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습 뭐 전략이라든지 공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결국은 전차나 기하 군단이 남쪽으로 공격 추선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막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략 전술적 변화 거기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단 절제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북한의 내치, 뭐 민생 경제 활성화, 일단은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하고 뭐 이쪽에 그쪽으로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한이 뭘 보내든가 말든가 저것은 100% 국내 정치용이다라고 판단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일 거기서 이제 과거와 같은 뭐 이렇게 총성 한 발이라도 들렸으면은 우리는 뭐 10배, 1000배 대응해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했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참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합참에 대한 조사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없는 무인기를 사용했다라는 게 가장 큰 훈련용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건 방위사업법에 근거해서 전력화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이런 항공기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 운용 평가부터 실제 작전 운용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전력화 평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쳐야만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군사 용도로 쓸 수 없는 무기 체계를 사용해 갖고 그 무기 체계가 결국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평양 무인기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어떤 방위사업법이라든지 국방전력 발전 업무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죠. 군사용도는 이런 거에만 써라.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위반된 상태에서 또 하나가 이제 합참의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완전히 그냥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란 위에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절차를 위반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차는 뭐냐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죠. 지난번에 평양 무인기가 북한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 뚫었을 때 우리의 이 무인기에 대한 대응은 정전 위반이 아니지만 평양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사적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전쟁협정 위반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만일 합참에서 야 드론 작전사령부는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 이렇게 되면 절차 위반은 아니잖아요. 다만 합참은 이런 걸 가지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쓸 수 없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는데 그거를 용인한 거잖아요. 방조, 뭐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이 다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참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